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져가지고 히터는 틀기 싫고 그런데 춥기는 하고 해서 저는 겨울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금값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값.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이 영상을 그동안에 만든 거를 쭉 보니까 금 얘기를 최근에 6개월 전에 했어요. 3월에도 사자 했는데 3월에도 금 얘기를 했나 보죠. 그 사이에 금값은 또 올랐다. 1년 전에도 보면은 금값의 공허행진, 투자러시, 지금 사도 될까? 이때 사야 했는데, 이때 5년 전부터도 저는 금 투자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금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자산의 성격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중간에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파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금값이 지금부터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제가 여기 제목에 쓴 것처럼 한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500 정도는 더 올라갈 거다. $500의 그 근거와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00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엊그저께 만들었는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3,044불, 그러니까 금값 선물 온스당 3,044불, 2,994가 아니라 벌써 3,000불을 넘어서서 3,044불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 이때 3,000불 넘어가지고 와, 드디어 3,000불 넘었다 하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벌써 3,000불이 뭡니까? 거기에 3,001불 받고 $43 더 올랐습니다. 정말 이 고공행진 펼쳐지고 있는 금값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기준으로 이게 아마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자료일까요? 900% 거의 1000% 넘게 금값이 올랐습니다. 국제 금값 사상 최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돈 가격이 60만 원 돌파했습니다. 돌잔치 할 때 이제 금 반지 이렇게 쫙 이제 끼고 하려면은 그게 보통 반지가 한 돈인가요? 안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말 친해야 가능한 그런 수준 아닌가. 한 40만 원 넘었을 때도 이거는 이제 한 반 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대단합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금붙이 되게 팔고 싶은 그런 마음 들 텐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지난달이었나요? 도훈아 금값 많이 올랐다는데 금 좀 팔까? 했어요. 아니 또 더 올라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진짜 더 오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 상속받아야지. 자, 금값이 올해 3분기에 평균 온스당 3,150달러까지 정점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044달러니까 뭐 3,100달러 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온스당 그리고 이어서 3,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여기 3,000불 받고 $500 더 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BNP 파리바에서도 지금 2분기 안에 3,100달러 넘어설 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3,100달러 지금 기세라면 충분히 넘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트럼프 관세 혼란과 지정학적 변화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금값인데 만약에 무역 긴장이 막 싹 풀려 그리고 뭐 중동 그리고 지금 러우 다 풀려. 그러면 이제 금값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관세, 전쟁 이게 다 바로 하루아침에 내일 일어나면 싹 달라질 그런 이슈는 아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금값의 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 수입이 미국 쪽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이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수상한 미국의 금 수입 폭증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그런 금의 수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1월 기준으로 금 수입 규모가 폭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입의 기준을 삼는 그 지표는 재련되지 않은 귀금속이다. 그러니까 그냥 골드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조기 수입,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금값이 워낙에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수입으로 지금 원인이 지적이 됐는데요. 과연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이 원인이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런 수입의 증가세는 더 지속될 것인지, 근데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최근에 그 GDP 성장률이 왜곡이 좀 나타났잖아요. 이게 요 데이터 여러분 보셨어요? 대스위스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커졌어요. 대스위스 수입액이 이렇게 늘었고요. 근데 이게 바로
금 때문이래요. 저는 스위스에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네요. 미국에서 스위스로부터 금을 대량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관세 때리면 재밌겠는데요? 금 가격 난리 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미국의 총 수입 중에 스위스 수입 비중이 23년도 기준으로는 1.7%였는데 이게 확 올라가게 된 거죠.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5%, 올 1월에는 7.5%로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어떤 구간에 와 있냐. 2020년대 들어서 3차 장기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여기 2000년대에서 2008년 사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흐름이 3차 랠리라는 건데 1, 2차 석유 파동 때 지금 보면은 금값이 35달러에서 835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나서 향후 30년 동안 금값이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금값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1년부터 쭈루루루루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 모으겠던 시기가 여기였잖아요. 그 금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때부터 고공행진을 펼치는데 이게 가격을 보니까 282달러에서 무려 1875달러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금 수요, 금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1700달러대였던 금값이 지금 3000달러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난 10년간 각각 1700% 그리고 600%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상단이 3,500불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10년 주기라고 하니까 지금 5년째거든요. 그래서 한 5년 플러스 더 받고 올라가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지 뭐 가파르게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금값 상승에 대한 원인, 제가 이전 금값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룬 영상은 이전에도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지정학적 리스크 커졌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지금 분쟁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중동도 계속 가세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기에 리테일의 현물 금 매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단순한 논리로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서의 금사랑은 뭐 말해 뭐해인 거죠. 중국 투자 수요가 201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요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귀금속 유로도 금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조차도 금을 많이 사고요. 중국과 인도가 금 관련해서는 수요가 60%나 차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면 중앙은행의 금 수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금 상승 더 뭐 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르는데요? 2000년대 금값 상승,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막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2년, 13년 정도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보면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있었고요. 이때 기억나시죠?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했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복합적으로 장기 랠리 끝에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이 과연 지금도 앞으로 언제 그게 도래할지 모르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우려,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금수요 확대. 지금 딱 우리가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리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 가격이 주춤해지는 거다. 그래서 신문에서 리플레이션 얘기가 지표를 조금이나마 나오면은 금 동향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 상승이 가파르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나 봤더니 이 빨간색이 금이거든요. 그리고 요 유럽 주식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산 중에 고개를 드는 자산은 금이 거의 독보적이에요. 금, 이 빨간색 금. 주식보다 금이다. 예. 그리고 보면은 금 가격하고 미국 S&P 500 지수의 추이를 보면은 반대 양상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고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금 가격은 그러면은 저점 찍고 올라야 되는 건데 S&P 500 올랐을 때 이때 같이 올랐어요. 왜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례적인 건 금값도 안전자산 성격을 가진 금값도 저 주식도 같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보통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S&P 500 꺾이거든요. 금도 같이 그럼 꺾이려나? 자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거지. 예, 반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정리를 표로 하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은 경제 불확실성, 투기적 금 매수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수요 촉을 촉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 금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것도 수요. 중국과 인도에서 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의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하락이 한다면 왜 하락을 할까? 그것은 금값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투자자들의 매입이 중단될 때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죠.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매입을 하지 않겠죠. 서서히. 그렇게 되면은 금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했던 게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금 관련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KRX 금 통장 있잖아요. KRX에서 한 금 통장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러죠? 금 투자하는 그 방법 있어요. 이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나 뭐나 가장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통장을 많이들 개설하시더라고요. 금통장. 사실 근데 금통장은 이자가 없죠. 이자가 없는데도 왜 이걸 사시나 했는데 이제 간단해서 이걸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은행 가셔서 그냥 개설하기 쉬우니까. 근데 KRX 이것도 만들기 쉬운데. 근데 KTX라고 쓸 뻔했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 ETF에서도 사실 금은 우리 워런 버핏 님께서 금에서는 배당도 없고 금은 가치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치가 없는 투자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배당을 주는 ETF가 나왔더라고요. 전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메리트 있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게 둔갑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 ETF는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도 준비할 건데 배당을 주는 ETF다?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그 구조가 옵션이었나? 어쨌든 뭔가를 이제 껴가지고 배당을 줄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제가 한번 보고 그 내용도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3,044달러는 진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계속 전쟁 지속되고 하는 거는 이 금 가격이 3,100달러, 150달러, 앞서서 위에 얘기했었던 그 가격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넥스트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산을 금을 확 지금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자산으로서 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 투자 많이들 하실 텐데요. 금 관련한 영상은 제 유튜브에서도 금값이라고만 쳐도 다양하게 제가 잘 정리해둔 내용들이 많으니까 금 투자 방법 한 6가지 되거든요. 그중에서 잘 선택하시고요. 주식 쪽으로 해서 금 투자하겠다는데 선물 쪽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현물 쪽으로 가격 연동해서 하는 그런 ETF로 잘 고르셔서 매수하셔도 되고 금통장이 편하시면 금통장으로 아니면 KRS에서 하는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금 관련 투자 상품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물로 들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이게 수수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하시려면 현물보다는 이런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금 저는 여도금으로 이름 바꿔야 되나요? 그럼 또 도금이라고 안 좋은데. 어쨌든 금 가격의 상승 여러분들 관련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린 마당에 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